빛이 전자기파 파동인데 동시에 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봤잖아요. 광전 효과, 컴퓨탄 이펙트 등등으로. 자, 오늘은 그 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매터가 웨이브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은 루이 드브로이라는 프랑스의 이론 물리학자고, 이 드브로이 이게 박사 논문이었죠. 20대 25살인가. 1924년도. 매터 웨이브에 관한 내용인데, 자, 시작은 그 드브로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뭐 지금 어, 중요하지 않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가지 단서는 그 빛이 이제 그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란 말은 이제 앞으로 자주 듣게 될 텐데, 그러니까 웨이브이면서 동시에 파티클 라이크 비헤이비어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런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가 빛에서만 있어야 되냐? Only in electromagnetic wave,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부르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이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특이한 성질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착안을 해서 드브로이가 1924년도에 어떤 이제 우리가 매시브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매시브 오브젝트 파티클스. 얘도 also have wave property를 보일 것이다 라고 컨젝처를 이제 했죠. 자, 근데 이 웨이브의 성질은 어떨 것이냐. 이제 이게 빛이 가지는 파동성과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와 마찬가지로 이 입자들도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를 보일 것이고요. 우리가 포톤의 경우에 그 어떤 이제 포톤이라고 하는 입자는 웨이브 그 단위 파동이죠. 퀀텀 오브 라이트. 자, 얘들은 이제 그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모멘텀이 이렇게 되죠. h 바 k. k는 웨이브 벡터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h nu 혹은 h 바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파티클, 매터 웨이브 또 똑같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입자를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은 얘가 어떤 파동성을 지니게 되겠고 이건 그냥 그 비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P가 H바 K고 에너지도 이 H nu 혹은 H바 오메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이제 그, 이게 H바의 람다분의 2파이니까 이게 크기가, P의 크기가, 이게 모멘텀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H바 오버 람다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이 매터 웨이브의 파장이, 그, 파장이 P가, 아니, 그, 람다는 P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혹은 K가 H 바분의 P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의 프리퀀시는 앵귤러 프리퀀시는
에너지를 h바로 나눈 거고. 이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형식에서는. 자, 이런 이제 매터 웨이브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거의 파장은 모멘텀 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여기서 모멘텀이, 질량에다가 어떤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멘텀은 mv 이렇게 되잖아요. 뭐 속도가 아주 빠르면 여기 감마라는 팩터를 붙여갖고, 감마 값은 이제 1 over 루트 1 v제곱 나누기 c제곱. 이건 이제 렐러티비스틱 트리트먼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파장이 운동량분의 h니까 h 나누기 감마 m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웨이브 앰플리튜드는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 모노크로매틱한 경우에, 그러니까 모노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하나만 있는 경우죠. 파장이 하나만 있으려면 플레인 웨이브여야 되죠. 이게 이제 psi라고 쓰고 어떤 상수에다가 플레인 웨이브니까 i에 k 도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물론 이제 k 값 이걸 이제 다시 쓰면은 psi 제로에 익스포넨셜하고 i에 h바분의 p 도 x 마이너스 h바분의 e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h바를 앞으로 끄집어내 갖고 그냥 2라고 씁시다. h바분의 i하고 p 도 x 마이너스 e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요 파장이 혹은 이제 k 값이 웨이브 벡터가 관측자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the observer.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분모에 운동량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의존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어떤 이제 입자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이 모멘텀이 0이 되죠. 사실 뭐 이런 픽처가 맞지는 않는데 플레인 웨이브라서 사실은 이런 픽처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어차피 p가 0이면은 여기서 k 값이 0이 돼서 이런 픽처가 아니죠. 그냥 이런 픽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진동을 p가 0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psi psi가 psi 제로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다는 얘기죠. 스페이셜 디펜던스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관측자가 또 다른 관측자가 있는데 이 관측자가 어떤 앨리스라고 합시다. 앨리스라고 하는 관측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X방향으로 V의 속도로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X방향으로. 자, 그러면 얘가 보기에는 모멘텀은 우리가 이제
그냥 속도는 이제 크지 않아서 V는 C보다 아주 작아서 그냥 non relativistic 그 웨이브로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이 P 프라임은 얘가 관측했을 때는 요곳에 입자에 물체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량은 mv가 될 거예요. v의 뭐 x 방향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k 값은 h바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mv 하고 x 또는 그 파장이 원래는 여기서는 파장이 무한대인데 p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위에서는 스테이셔너리 파티클에 대해서는 람다가 무한대죠. 여기서는 람다가 mv분의 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파장이 원래 없던 것이 무한대이던 것이 생기는 거죠. 또는 이제 웨이브 벡터가 제로에서 이제 파이나트한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보통의 유주얼 클래시칼이라고 부릅시다. 클래시칼 웨이브는 보통의 웨이브들은 뭐 음파나 뭐 웨이브 워터 웨이브나 수면파나 지진파나 뭐 이런 것들은 파장이 변하진 않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파장은 관측자하고 무관하죠. 적어도 속도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은 이제 로렌츠 컨트랙션도 생기고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도 생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로렌츠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영역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클래시컬 웨이브 우리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했을 때 어? 이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그래. 자, 아무튼 뭐 이런 웨이브가 있는데 이런 뭐 물결파 같은 게 가만히 앉아서 보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나 아니면 따라가면서 보나 또는 뭐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보나 요거의 파장이 달라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파장은 파장은 영원한 파장이란 말이에요. 관측자에 따라. 물론 이제 오메가는 달라지죠. 오메가는 관측자하고 상관이 있고요. 상관이 있고 프리퀀시는 자, 요게 달라지는 거는 사실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시프트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뭐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가 다가오는데 다가올 때는 음파가 진동수가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다가오면서 이게 하나의 시그널 그 다음 시그널의 시간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고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클래시컬 웨이브에서는 이 파장이 관측자하고 무관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 메터 웨이브에서는 우리가 드브로이 웨이브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미 V가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이 K 값이 람다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상하죠. 이상한 결과인데, x-오메가 t라고 쓰는 요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관측자에 의존을 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갈릴리안 인베리언스가 깨지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정확히 상대론적으로 다뤄야 되고, 로렌츠 인베리언스는 깨지지 않아요. 상대론. 얘는 이제 안 되고. 자,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하지 않기로 하고요. 어, 여기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우리가 오메가를 h바 분의 2라고 했는데 앵귤라 프리퀀시를 이 에너지는 우리가 속도가 그 만약에 이제 에너지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fully relativistic으로 써야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는 일단 잊어먹고요. 일단 잊고 이렇게 써야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속도가 작으면 두 개가 이퀴벌런트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거를 속도가 작은 경우에 하면, 그러니까 V가 C보다 아주 작은 경우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MC 스퀘어에다가 플러스 2n분의 P 스퀘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항이 더 있는 건데, 어, 그 어느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자, 물론 이제 스피드가 아주 작을 때는 그냥 E 이퀄 EM분의 P 스퀘어를 써도 되고요. 다만 얘가 이제 find for all 이게 all이라고 하는 진짜 all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 practical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근데 다만 이제 요 relativistic 에너지 dispersion relation 쓰지 않으면은 뭐 몇 가지 개념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theoretical problem이 생기는데요. inconsistency. 이게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또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이제 P가 0으로 가고요. P가 0으로 가면은 요 non-relativistic 에너지는 이걸 2의 NR이라고 씁시다. 이 NR은 얘도 2n분의 P 스퀘어니까 얘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웨이브가 없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해요. Nothing exists. 그,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웨이브 앰플리티가 관측자에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theoretical, 뭐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어, 이 웨이브 프로퍼티가 검증이 됐습니다. 웨이브 프로퍼티가 아주 오래
실험적으로 그 experimentally 컨펌이 됐고요. 뭐 요새는 뭐 일상적으로 컨펌을 시키는데 제일 처음 것이 그 첫 번째 증거가 데이비슨 저머라고 그 사실 유명한 시- 실험인 데이비슨하고 뭐 L.H. 저머라고 하는 1927년도 그러니까 드브로이 웨이브가 발표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죠. 자, 뭐냐면 일렉트론 디프렉션 실험, 일렉트론 디프렉션, 그러니까 스캐터링. 자,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돌아가는 건데 그 이제 일렉트론 빔을 입사를 시켜요. 일렉트론 빔을 입사를 시키는데 여기 이제 그 앵글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어느 쪽에 이제 일렉트론이 많이 올 것이냐. 근데 만약에 이게 웨이브라면은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면 그 픽이 생기는데 웨이브에 대해서 그 픽이 언제 생기냐면은 파장에다가 정수배를 곱한 게 2배의 A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 이게 우리가 이걸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 브레이크는 뭐 그보다 앞서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일상적으로 요새도 많이 쓰는 100년 이상 사용한 건데 물질의 크리스탈 격자 구조 있죠? 격자 구조를 알아내는데 쓰는 방법이 바로 그 가장 먼저 쓰는 방법 엑스레이 그 스캐터링이고요. 엑스레이는 뭐 저기 웨이브니까 이런 걸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런 브래그 피크를 일렉트론에 대해서 관측을 했고요. 일렉트론 빔에 대해서. 자, 그게 이 논문에 나온 결과이고요. 이게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이 데이비슨하고 저모가 네이처에 1927년도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입니다. 이 그림 중에 하나고요. 제목은 The Scattering of Electrons by a Single Crystal of 니켈의 그 일렉트론 디프렉션 픽, 브래그 픽을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인덱스들은 그 방향을 나타낸 거고요. 방향이 2차원이 아니고, 1차원, 한쪽 세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자, 이게 이제 가장 최초의 증거인데,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경우는 그 더블 슬릿 실험이고요. 엑스페리멘트. 여기서 이제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를 이제 바로 보이는 실험들이 이제 1980년대에 일본 사람이죠. 아키라 토노무라라고 일렉트론 빔. 자, 여기서 실험 셋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 전자를 그냥 우리가 여기처럼 그냥 빔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씩 하나씩 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기 한 번에 하나씩 보내는 거죠. 그 구분이 가능하게.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보내고 일렉트론을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영의 실험과 동일하죠. 영의 실험과 동일한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일렉트론 빔 건을 쓰는데 일렉트론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데, 뭐, 어쨌든 얘가 이제 웨이브라면, 이렇게 경로차에서 가운데 브라이트 픽이 나오고, 이제 그 저기, 경로차가 반파장의 정수배? 뭐, 저기, 반파장 더하기 그 정수파장, 그만큼 차이가 났을 때, 그러니까 위상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 이런 다크 스팟들이 나타날 거고, 이건 우리가 영의 실험에서 예측하는 건데, 실제로 이 일렉트론이 파티클을 하나씩 보내잖아요. 파티클을 하나씩 보낼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은, 이 그림이 빨리 찍히는 건데, 처음에 이게 하나씩 찍혀요. 좀 더 천천히 보면은, 이게 하나씩 찍히는데, 이걸 모으면은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스크린에 이제 툭툭툭툭 하나씩 찍혀서 얘가 이제 파티클인 건 분명한데 이제 이거를 모으면은 이와 같은 이제 패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입자성과 이제 이게 하나씩 툭툭 찍히는 건 이제 파티클 like behavior를 보이는 거고 이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모였을 때는 이제 wave like behavior를 보이기도 하죠. 자, 이걸 이제 듀얼리티라고 이제 뭐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거고, 어, 그,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양자역학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자들이 서로 다른 전자하고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전자가 인터피어런스를 보이는데, 뭐하고 인터피어런스 보이는 거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과 인터페어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앞으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